어머, 저 사람 봐. 군인 마누라 주제에 어디 내빈석 줄에 앉아 있어? 군인 마누라 주제에 말대답은 왜? 자리도 모르고 참. 군 면회실, 플라스틱 의자 줄지어 놓인 공간. 가족들 사이에 수진이 도시락 가방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시선이 미묘하게 곱지 않았어요. 주변 가족들 킥킥 웃고 누군가는 속삭이며 쳐다봤습니다. 면회실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수진은 도시락을 꼭 쥐고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의 눈가가 떨리고 도시락 봉지가 움찔거렸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천에서 듣고 계신다고 댓글 남겨주신 윤기님,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바로 그 모욕적인 한마디로 시작된 사건,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햇살이 부대 면회실 유리창을 따라 흘러들어왔습니다. 플라스틱 의자들이 일렬로 놓인 복도에는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손에는 도시락 가방, 과일 상자, 그리고 아들을 향한 그리움이 가득 담긴 표정들이었습니다. 면회실 특유의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인 공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수지는 조용히 의자 한쪽 끝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오늘로 49번째 면회였어요. 군인의 아내로 산 지 30년, 이 면회실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편한 건 아니었죠. 수지는 무릎 위에 올려둔 도시락 가방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김치찌개,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 그리고 정성껏 볶은 멸치볶음까지. 오늘은 남편 얼굴만 보고 돌아가자. 수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별일 없이 그저 평범하게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고 싶었어요. 최근 몇 달간 부대 내에서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거든요. 남편인 박정우 중장은 말이 없었지만 수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뭔가 조심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걸요. 면회실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저 가방 속 도시락이 흔들리지 않도록 꼭 잡고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머, 저 사람 내빈석 줄 선 거 봤어?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수지는 본능적으로 어깨를 움츠렸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고 있었거든요. 윤명자, 곽중령의 아내였습니다. 나이는 50살, 부대 내 간부 아내 모임의 중심 인물이었죠. 그녀의 말 한마디는 때로 누군가의 평판을 좌우했습니다. 군인 마누라 주제에 어디 감히. 윤명자의 목소리는 일부러 크게 들리도록 조절된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으라는 듯이요.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군인 마누라라는 표현이 가슴을 찔렀어요. 마치 자신이 남편의 그림자이기만 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그 말이었습니다. 요즘 어디서 굴러온 사람들이 많아. 다른 아내 한 명이 피식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더욱 숙였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수치심 때문이었죠. 이런 모욕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군 생활 내내 들어온 말들이었습니다. 장교 부인이 뭔데 계급 하나 차이로 뭘 안다고 그냥 조용히 있어. 수지는 그 말들을 삼키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더 참기 힘들었어요. 가슴속 어딘가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지는 도시락 가방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죠.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요. 오늘도 삼켜야 하나? 수지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면회실 안의 웅성거림만이 계속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면회 시작까지 아직 10분이 남아 있었어요.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남편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요? 윤명자의 웃음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고 거슬렸어요. 마치 수진을 겨냥한 것처럼요.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오늘도 그냥 넘어가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가요? 수지는 그 목소리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오늘은 그냥 남편 얼굴만 보고 가자고 다짐했어요. 면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면회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도시락 가방을 바르게 들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윤명자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차갑고 비웃는 듯한 눈빛이었죠. 수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담담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윤명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무리에게 돌아가 무언가를 속삭였죠.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면회가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면회실 입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면회실 입구를 지나 복도로 들어서자 더 많은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들이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죠. 윤명자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공기를 찢고 들어왔습니다. 어머, 저 사람 내빈석 줄 선 거 봤어? 군인 마누라 주제에. 이번에는 더욱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일부러 수진이 듣도록 던진 말이었어요. 내빈석은 고위 장교 가족들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남편은 중장이었죠. 당연히 내빈석을 이용할 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윤명자는 마치 수진이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말했습니다. 요즘 어디서 굴러온 사람들이 많아. 윤명자 옆에 서 있던 다른 아내가 피식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면회실 전체에 퍼졌어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수진을 쳐다보았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 동정 어린 눈빛, 그리고 무관심한 눈빛들이 뒤섞여 있었죠.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도시락 가방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슬픔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군 생활 내내 들었던 말, 오늘도 삼켜야 하나. 수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30년간의 군 생활 동안 이런 일은 수없이 많았어요.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아내들의 서열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죠.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다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늘 그 선 위를 조심스럽게 걸어왔어요. 튀지 않으려 했고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심스러움이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결국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데 말이죠. 순번을 기다리는 줄에 서자 윤명자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면회실 분위기를 망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해 죽겠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애써 외면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윤명자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곽중령은 부대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누구도 그녀와 정면으로 맞서고 싶어 하지 않았죠. 수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여기서 대응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남편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었습니다. 군대라는 곳은 그런 곳이었어요. 아내 하나의 행동이
남편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곳이었죠. 윤명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진의 침묵을 약점으로 여긴 것처럼요. 어디 감히 장교 아내가 앞에 끼어? 정말 뻔뻔하기도 하지. 그 말에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시락 가방 손잡이를 쥔 손에서 땀이 났어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타일 바닥에 희미하게 자신의 그림자가 비쳤죠. 왜소하고 움츠러든 그림자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작아 보일까?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자신이 이렇게 작아진 게 말이에요. 결혼 전에는 당당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늘 누군가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상사, 부대 내 다른 아내들, 심지어 남편조차도요. 그때 윤명자의 남편인 곽중령이 복도 저편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윤명자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용히 하지 못해? 윤명자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교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여보, 사실 이번 일 당신도 보고서에 넣어야 할 것 같아요. 면회실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곽중령은 수진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문제 만들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수진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퍼져나갔습니다. 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건가? 군인 마누라가 감히 내 빈석에 앉으려고 했대. 요즘 정말 어디서 굴러온 사람들이 많아. 소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사실이 아닌데도 말이에요. 수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해진 순서대로 줄을 섰을 뿐이었죠. 하지만 윤명자의 한마디가 모든 걸 뒤집어 버렸어요. 수지는 가방 속 도시락을 생각했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이요. 남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는 식지 않도록 보온 용기에 담았고 고등어는 뼈까지 발라냈으며 시금치나물은 참기름을 듬뿍 넣어 무쳤어요. 그 모든 정성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위해 여기까지 왔을까? 수지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이유조차 희미해졌어요. 모욕과 수치심이 모든 걸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면회 순번이 다가왔습니다. 직원이 수진의 이름을 불렀어요. 수진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윤명자는 여전히 비웃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죠.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수진은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윤명자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소문은 더 크게 퍼질 것이며 결국 자신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거라는 걸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남편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고 손을 잡고 괜찮다고 말해야 했어요. 설령 괜찮지 않아도 말이죠. 면회실 안으로 들어서자 유리 칸막이 너머로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정우 중장은 단정한 군복 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수진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수진은 그 미소를 제대로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 복도에서 겪은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수진은 의자에 앉아 도시락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어요. 남편은 그런 수진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힘들었어? 남편의 물음에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별일 아니라고 말하려던 찰나였어요. 밖에서 윤명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면회실 문이 열려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일부러 크게 조절된 듯 했죠. 이런 사람들이 면회실 분위기를 망치는 거예요. 어디 감히 장교 아내가 앞에 끼어? 윤명자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면회실 안에 있던 다른 가족들도
고개를 돌려 복도 쪽을 바라보았어요. 수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남편도 그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수지는 남편의 표정을 살폈어요. 그의 얼굴에는 미세한 긴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곽중령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조용히 하지 못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곧 곽중령이 다시 말했어요. 이번에는 더 낮고 침착한 목소리였죠. 사실 오늘 내 보고에서 당신 말도 넣어야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고서에 넣는다는 건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의미했어요.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는다는 뜻이었죠. 남편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가족들의 속삭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문제였구나. 군인 마누라가 내빈석에 앉으려고 했대. 정말 어디서 굴러온 건지 모르겠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지만 사람들은 윤명자의 말을 그대로 믿는 듯 했어요. 아니,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할 대상이 필요했던 걸까요?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터져 나오려 했어요. 30년간 삼켜온 모든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죠. 여보 환자. 그냥 넘어가. 남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제를 키우지 말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에는 넘어갈 수 없었어요. 수지는 면회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윤명자는 여전히 다른 아내들과 함께 서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곽중령도 그 옆에 서 있었죠. 수진이 다가가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수진은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식 절차로 확인해 주세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수진은 윤명자와 곽중령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정식으로 확인해 달라는 뜻이었죠. 만약 규정을 어긴 게 있다면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잘못도 없다면 이 모욕을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윤명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던 거죠.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말대답까지? 군인 마누라가 뭘 안다고.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수진을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윤명자 편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곽중령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지금 상급자에게 따지는 겁니까? 그의 말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군대의 계급 질서를 들먹이며 수진을 압박하는 거였죠.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시선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규정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지적해 주십시오. 수진의 목소리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누구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죠. 몰래 촬영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윤명자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말 뻔뻔하네요. 군인 마누라 주제에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 그녀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번만큼은 끝까지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겠습니다. 수진의 말에 곽중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원이라는 단어는 공식 기록으로 남는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냉소를 띠며 말했어요. 그러시죠. 어디 한번 해보십시오.
그의 말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어차피 수진이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군대라는 조직에서 계급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맞서는 건 거의 불가능했으니까요. 복도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모두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면회실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유리 너머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하고 들어와라고요. 하지만 수진은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오히려 이 싸움을 끝까지 가봐야겠다는 결심이 더 단단해졌죠. 수진은 다시 윤명자와 곽중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복도의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수진은 윤명자와 곽중령을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그때 수진은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를 눈치챘습니다. 누군가가 휴대폰을 들고 이 광경을 촬영하고 있었던 거죠.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각자의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있었어요. 수진은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왔어요. 윤명자는 여전히 비웃는 표정을 지은 채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곽중령은 차갑게 굳은 얼굴로 수진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끝까지 가보시겠다고요? 좋습니다. 그럼 제대로 해보시죠. 곽중령의 말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수진이 결국 포기할 거라고 확신하는 듯 했어요. 군대라는 조직에서 약자가 강자에게 맞서는 건 무모한 일이었으니까요.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선언은 끝났으니까요. 윤명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보기보다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후회하실 겁니다. 그녀의 말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 위협을 무시하고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면회실로 돌아가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등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들이 따라붙었거든요. 저 사람 제대로 끝났네. 군인 마누라 주제에 감히. 남편도 곤란해지겠어. 수진은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걱정, 불안, 그리고 약간의 원망까지도요. 왜 그랬어? 그냥 넘어가면 되는 일이었잖아.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지는 의자에 앉으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30년간 쌓인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면회는 그렇게 어색한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수지는 준비해온 도시락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음식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던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버스 안에서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가을 하늘은 여전히 맑고 푸르렀지만 수진의 마음은 잔뜩 흐려져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한 지인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수진아, 너 지금 온라인에 영상 떴어. 확인해봐.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휴대폰을 조작했어요. 지역 맘카페에 접속하자 게시판 상단에 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면회실에서 소란 피운 군인 아내. 수지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자신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어요.
복도에서 윤명자와 대치하던 장면이었죠. 하지만 영상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윤명자가 먼저 모욕을 주던 장면은 빠져 있었어요. 수진이 목소리를 높이는 장면만 부각되어 있었죠. 자막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면회실 질서를 어지럽히는 군인 아내. 수진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은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어요. 마치 수진이 일방적으로 소란을 피운 것처럼 보였죠. 윤명자와 곽중령의 모습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얼굴만 반복해서 클로즈업 되어 있었어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군인 가족 문제 많다. 군대 민폐네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예요. 면회실에서 저렇게 소란 피우면 안 되죠. 다른 가족들은 어쩌라고. 남편도 창피하겠네요. 댓글은 순식간에 수십 개가 달렸습니다. 모두 수진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상에는 윤명자가 먼저 모욕을 준 장면이 없었으니까요. 수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내가 또 가해자로 둔갑했어. 수진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피해자였던 자신이 어느새 가해자가 되어 있었어요.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었죠. 편집된 영상, 자극적인 제목, 그리고 선정적인 댓글들이 진실을 덮어버렸어요. 수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기력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아니,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지인에게서였어요. 수진아, 영상 봤어. 괜찮아? 연락해.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영상에 언니가 나왔던데. 메시지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수진은 답장할 기력이 없었어요. 그저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저녁 무렵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진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영상 봤어. 남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이어서 말했죠. 부대에서도 다 봤어. 지금 난리야. 상부에서도 알게 됐고.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에게도 피해가 간 거였어요. 바로 이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자신의 행동이 남편의 커리어에 영향을 미칠까 봐요. 미안해요. 수진은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한들 이미 퍼진 건 어쩔 수 없잖아.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수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걸까요? 모욕을 참지 못하고 맞선 게 잘못이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영상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조회수는 수천을 넘어섰고 댓글은 100개가 넘게 달렸어요. 모두가 수진을 비난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수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할지를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요. 영상이 퍼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그 사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휴대폰에는 계속해서 메시지와 전화가 쏟아졌죠. 대부분은 비난이었고 일부는 걱정 어린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누구에게도 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아침 남편에게서 갑작스러운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부대로 와. 이야기할 게 있어.
남편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수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초췌했어요. 며칠 사이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죠. 부대에 도착하자 남편의 부하 장교 한 명이 수진을 맞이했습니다. 젊은 대위였어요. 그는 수진을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했죠. 작고 답답한 방이었습니다. 회색 벽과 낡은 책상, 그리고 2개의 의자만 있었어요. 여사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대위는 정중하게 말하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수지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죠. 얼마 후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어요. 중령 계급장을 단 장교였습니다. 수지는 그 얼굴을 알아보았어요. 남편의 직속 부하 중 한 명이었죠.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장교는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수진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신 건가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장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여사님, 이번 일 조용히 넘어가시죠. 그의 말은 부탁이 아니라 지시처럼 들렸습니다. 수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영상건 말입니다. 민원도 취하하시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제가 물러서야 하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교는 한숨을 쉬었어요. 여사님, 윗선도 원치 않습니다. 이 일이 크게 번지면 부대 전체에 좋지 않아요. 중장님께도 피해가 갑니다. 남편 이야기가 나오자 수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어요. 늘 그랬죠. 남편을 위해, 조직을 위해, 분위기를 위해 자신이 참아야 했던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수지는 격앙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30년간 참아온 모든 것들이 터져 나오려 했죠. 장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수지는 혼자 남겨졌어요. 빈 방 안에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나야. 남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부하한테 들었어. 조용히 넘어가. 괜히 더 크게 만들지 말고. 남편의 말에 수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남편까지도 같은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조용히 하고 있어. 이건 나를 위해서이기도 해. 남편의 말은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수지는 목이 메었어요. 말을 하려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여보. 수지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도? 내가 이렇게 모욕당해도 그냥 참으라고?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었죠. 지금은 참아야 할 때야.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쥔 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조차도 자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직을 선택했어요. 아내보다 부대를, 진실보다 평온을 선택한 겁니다. 수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방 안을 빠져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부대 건물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수진의 머릿속은 시끄러웠죠.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현관을 나서자
햇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수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주차장으로 향하던 그때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저기요. 수지는 돌아보았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성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혹시 박정우 중장 부인이신가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경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신병 어머니입니다. 며칠 전 면회실에서 뵀어요. 여성의 말에 수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면회실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부부가 떠올랐어요. 저도 당했어요.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그녀를 자세히 바라보았어요. 여성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면회 올 때마다 조롱받았어요. 저희 아이가 편부모 가정이거든요. 그걸 알고는 고아 새끼 부모라고, 제대로 된 집안도 아니라고. 여성은 말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저려왔어요. 이제 그만해야 해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돼요. 여성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수지는 그 온기에 뭔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증언하겠습니다. 녹취도 다 있어요. 윤명자 씨가 먼저 모욕을 준 것도, 곽중령이 협박한 것도 다 기록했습니다. 여성의 남편도 다가왔습니다. 그 역시 단단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도와드리겠습니다. 혼자 싸우실 필요 없어요. 수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편이 생긴 것 같았어요. 남편도 조직도 아닌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지는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성은 수진의 손을 더 세게 쥐었죠. 이건 선생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모두를 위한 싸움이야. 수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물러서지 않기로요. 끝까지 싸워보기로요. 신병 부모와 헤어진 후 수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가슴속에 작은 불씨가 살아났거든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수진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책상 앞에 앉아 지금까지의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면회실에서 있었던 일, 윤명자의 모욕, 곽중령의 협박, 그리고 왜곡된 영상까지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싸움을 위한 무기였죠.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신병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받았어요. 어머님, 저예요. 어제 도움을 주신다고 하셨죠? 네, 물론입니다. 언제든 말씀하세요. 신병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 증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저희 부부 모두 증언하겠습니다. 녹취 파일도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후 수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군 민원 포털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면회실 내 부당한 대우 및 명예훼손에 대한 민원.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담담하게 적어 내려갔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신병 부모가 보내준 녹취 파일도 첨부했죠. 민원을 제출하고 나자 마음 한편이 후련했습니다.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습니다. 며칠 후
수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부대 감찰실에서였어요. 공식 조사가 시작된다는 통보였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조사 일정을 확인했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 일주일은 길고도 짧았습니다. 수진은 매일 밤 잠을 설쳤어요. 혹시 조사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어쩌나, 남편에게 더 큰 피해가 가면 어쩌나 하는 걱정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남편과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수진이 민원을 제기한 후로 남편은 전화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가끔 짧은 문자만 보내왔죠. 잘 지내, 건강해. 그뿐이었습니다. 조사 전날 밤 수진은 신병 부모를 다시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어요. 세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일이네요. 신병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떨리시죠? 신병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많이 떨려요. 제대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함께 있을 거예요. 신병 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수진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세 사람은 오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가 겪었던 일들을 나눴어요. 신병 어머니는 면회 올 때마다 받았던 모욕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윤명자뿐만 아니라 다른 간부 가족들에게서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했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면회 도시락을 검사하는데 저만 유독 까다롭게 검사하더라고요. 마치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의심하듯이요. 신병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그 마음이 너무나 잘 이해됐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주차장에서 제 차만 계속 단속 대상이 됐었죠. 규정을 어긴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수진의 말에 신병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그의 물음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걸요. 그래도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목소리를 냈으니까요. 처음으로 말이에요. 신병 부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희망의 미소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신병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일 꼭 이기실 거예요. 저희가 함께 할게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 불씨가 더 크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와 수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내일 입을 옷을 골랐어요. 단정하면서도 당당해 보이는 옷이었죠.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어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더 이상 움츠러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내일은 중요한 날이다. 30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들을 말할 날이다. 떨리지만 두렵지는 않다. 혼자가 아니니까. 나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함께하니까. 이건 나만의 싸움이 아니다. 모두를 위한 싸움이다. 일기를 덮고 수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판날 것입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되기도 했어요.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잠이 왔어요. 며칠간 설쳤던 것과는 달리 그날 밤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수지는 넓은 들판을 걷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는 신병 부모가 함께 걸어가고 있었죠. 그들은 함께 언덕을 올랐습니다. 정상에 올라서자 드넓은 세상이 펼쳐졌어요.
수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해낼 수 있어. 반드시 해낼 거야.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상쾌하게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좋은 날씨였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수지는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부대를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가슴속 불씨는 이제 작은 불꽃이 되어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드디어 진실을 밝힐 시간이 왔습니다. 사단 조사 회의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긴 테이블이 중앙에 놓여 있었고 양쪽으로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천장의 형광등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수지는 신병 부모와 함께 한쪽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윤명자와 곽중령이 앉아 있었어요. 감찰관 2명이 상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어요. 오늘 조사는 면회실 내 분쟁권에 관한 것입니다. 양측 모두 진술 기회가 주어질 것이며 증거 자료도 검토하겠습니다. 감찰관의 목소리는 단조로웠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긴장감은 팽팽했어요. 수지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났죠. 먼저 곽중령님 측에서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감찰관이 말했습니다. 곽중령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단순 오해일 뿐입니다. 곽중령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면회실에서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을 뿐이고 문제를 크게 만든 건 저쪽입니다. 저희는 규정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의 말투는 매끄러웠어요. 마치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요. 감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윤명자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저 면회 질서를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저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어요. 윤명자는 수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거짓말이 너무나 당당하게 나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군인 마누라 따위가 어디 감히. 윤명자가 말을 이으려는 순간 감찰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부적절한 표현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자는 입을 다물었지만 여전히 수진을 비웃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제 수진 씨 측 진술을 듣겠습니다. 감찰관이 말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죠. 저는 규정에 따라 면회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명자 씨가 일방적으로 모욕을 주셨어요. 수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전달하려 했어요. 군인 마누라 주제에 어디서 굴러온 사람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셨고 곽중령님은 이를 제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보고서에 넣겠다고 협박하셨어요. 곽중령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라도 있습니까? 그의 말에 수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감찰관에게 건넸어요. 녹취 파일이 있습니다. 감찰관은 휴대폰을 받아 스피커로 재생했습니다. 회의실에 윤명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어머, 저 사람 내빈석 줄 선거 봤어? 군인 마누라 주제에. 요즘 어디서 굴러온 사람들이 많아. 녹음은 선명했습니다. 윤명자와 곽중령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담겨 있었어요. 방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윤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곽중령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건 몰래 녹음한 거잖아요. 불법이에요. 윤명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감찰관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공개된 장소에서의 녹음은 증거로 인정됩니다. 수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원본도 있습니다. 수지는 노트북을 꺼내 켰어요. 화면에는 면회실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신병 아버지가 촬영한 영상이었죠. 윤명자가 먼저 모욕을 주고 곽중령이 협박하는 장면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맘카페에 올라간 영상은 편집된 것입니다. 제가 가해자처럼 보이도록 악의적으로 편집됐어요. 이게 원본입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응시했어요. 영상 속에서 윤명자는 계속해서 수진을 비난하고 있었고 곽중령은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죠. 영상이 끝나자 감찰관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곽중령님과 윤명자 씨, 반박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곽중령은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윤명자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들어온 사람은 박정우 중장이었습니다. 수진의 남편이었죠. 방안이 순식간에 숙연해졌습니다. 곽중령과 윤명자는 놀란 표정으로 박정우를 바라보았어요. 수진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나타날 줄은 몰랐거든요. 박정우는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감찰관이 일어서며 격려했습니다. 중장님, 어떻게? 박정우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곽중령과 윤명자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들었습니다. 모두 다요. 박정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그녀는 내 아내입니다. 박정우는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남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미안함 그리고 결연함이었습니다. 군인 가족을 모욕한 건 곧 군 전체를 욕보인 것입니다. 박정우의 말에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곽중령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윤명자는 입술을 떨고 있었죠. 군인 가족은 우리의 버팀목입니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면 우리가 무슨 군인입니까? 박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는 수진을 바라보았어요. 미안했소. 늦었지만 이제는 당신 편에 서겠소. 수진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자신의 편이 되어준 순간이었어요. 감찰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중장님의 말씀을 기록하겠습니다. 조사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증거로 볼 때 결과는 명확합니다. 곽중령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윤명자는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신병 부모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해냈다는 듯이요. 회의실 밖으로 나오자 박정우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미안했소. 조직을 먼저 생각했던 내가 잘못이었소. 수진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함께 가요. 우리 함께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조사 결과가 나온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수지는 남편과 함께 부대 본부 앞에 서 있었어요.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늘했지만 상쾌했죠. 사령관실 앞에 도착하자 부관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령관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수진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셨습니까? 앉으십시오. 사령관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수진과 남편은 의자에 앉았어요.
사령관은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령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곽중령은 보직에서 해임되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군인 가족에 대한 모욕과 직권 남용, 그리고 증거 은폐 시도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수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 쌓여있던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윤명자 씨는 군 가족회에서 제명되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과 허위 영상 유포 건으로 민사고소가 진행 중입니다. 사령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보았어요. 수진 씨,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일로 우리 부대의 병폐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령관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신병 부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진을 보자 달려왔어요. 들으셨어요? 신병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모두 끝났어요. 신병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신병 아버지도 눈시울을 붉히며 수진의 손을 꼭 잡았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제 우리 아이도 떳떳하게 면회를 올 수 있겠어요. 신병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진은 그의 손을 꼭 쥐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두 분이 없었다면 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복도 한쪽에서 다른 군인 가족들이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뿐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어요. 박수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수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감사와 연대가 담겨 있었어요.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더는 숨지 않겠다. 군인 가족도 목소리 낼 자격이 있다. 수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요. 면회 가시는 길이세요? 남편이 신병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신병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늘 아들 얼굴 보러 왔어요. 이제는 떳떳하게 갈 수 있어요. 네 사람은 함께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주변 사람들이 수진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면회실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들 사이를 지나 자리에 앉았어요. 옆에는 신병 부모가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서로 떨어져 숨듯이 앉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함께였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한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혹시 수진 씨 맞으세요?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하지만 참았었죠.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는 저도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수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이제는 참지 않아도 돼요. 우리 모두요.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며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남겼어요. 드디어 면회 순서가 왔습니다. 수지는 남편과 함께 면회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유리 칸막이 너머로 복도가 보였습니다. 신병 부모도 유리창 건너편에서 아들을 만나고 있었어요. 신병은 부모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신병 어머니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죠. 신병 아버지도 아들을 향해 힘차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수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싸움은 고통스러웠지만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어요. 면회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죠. 신병 부모와 함께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신병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겁니다. 우리가 길을 만들었으니까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그 길을 만든 사람들이었죠. 주차장에서 헤어지며 신병 부모는 수진을 다시 한번 껴안았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건강하세요. 두 분도 건강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차에 올라 집으로 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소. 수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자랑스러워요. 우리 함께 해냈잖아요. 남편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집에 도착해 창밖을 바라보니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작은 모욕이 파국을 불러왔지만 진실은 결국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어요. 하지만 함께였기에 가능했죠. 수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어요. 오늘 긴 싸움이 끝났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목소리를 낼 것이다. 군인 가족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세상에 보여줄 것이다. 함께라면 우리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일기장을 덮고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희망처럼요. 그리고 그 희망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수진과 신병 부모가 보여준 용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또 다른 폭력을 키운다는 것을요. 혼자서는 두려웠던 목소리도 함께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함께 만드는 변화, 여러분과 계속하고 싶습니다.